현대기아차가 경쟁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고 했지만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쪽에서 지금 굉장히 라인업 강화하면서 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가 설사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을 줄이고 현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연초 정도가 됐었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어떤 무역 정책들이 좀 구체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가 아무래도 좀 리스크의 피크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현대기아차가 오히려 좀 대응을 잘 하면서 네.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좀 주가 흐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일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광고 때문에 약간 딴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잠깐 다른 네, 생각했네요. 안 돼. 오메가3 좀 드실까요? 오메가3 평소에는 안 먹기는 하는데 주시면 네, 감사히 이제 먹겠습니다. 챙겨 드셔야지. 제가 나가실 때 하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우리 자동차 잘 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잘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주가는 또 조금 안 좋아요. 좀 가다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 때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쵸. 뭐 현대차도 거의 뭐 30만 원 가까이 갔었고, 네. 기아도 뭐 한 14만 원까지 가면서 뭐 신고가 뭐 영하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네. 3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화랑이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이 꺾일 것 같다. 뭐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굉장히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과거 이제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를 이제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다 보니까. 근데 일단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붙이게 되면, 특히 이제 멕시코 쪽에서 붙이게 되면 25%의 관세를 붙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는 반면, 아니 우리 미국 내부에 공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현대차가 미국에서 되게 잘 팔았던 거는 우리는 보조금 안 받고 팔았는데, 그럼 테슬라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분석이고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 대수를 보게 되면은 3분의 1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3분의 2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물량에서 3분의 2 정도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유니버셜 관세,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품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25%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또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리스크에 지금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말씀하신 25% 같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물리겠다 하겠다는 부분, 이런 거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10에서 20% 정도 잠재적인 관세 리스크가 있고, 현대기아차가 수출로 인해서 올리는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약 30조 원 정도 미국에서, 네. 기아가 한 2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10%로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현대차가 한 3조 원, 기아차가 2.5조 원 정도 이제 익스포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작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전가를 할 수 있는 룸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로 관세가 부과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뭐 밸류체인 쪽에서도 많이 좀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IRA 관련해서 $7,500 전기차 보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못 받는 게 원래 IRA 규정이긴 하지만 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뭐냐면은 리스로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미국 생산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다 리스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지금 $7,500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없어지게 되면은 타격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라는 게 개인 리스 포함이에요? 개인 리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 단체로 사는 거 말고 네. 개인들도 리스로 사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 리스도 네. 요거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때 여기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지금 리스로 판매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보조금 받는 게 가능? 네. 뭐 그럼 뭐 큰 타격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뭐 전기차랑 지금 뭐 관세랑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네.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현대기아차가 현지 생산 능력을 좀 갖춰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IRA 법안 자체를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갈아엎는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룸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공화당 쪽에서 상원하고 하원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법률 개정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현대기아차도 상당히 좀 전기차 전략 쪽을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수익성 높으면서 잘 팔리는 매출도 높은 품목으로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측면에선 그럼 현대차는 지금은 어떻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출 관세에 노출되는 이건 무조건 측면이 노출되는군요. 하나가 네. 있고요. 상당 부분 이제 수출로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환경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IRA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 규제 자체를 굉장히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같이 이렇게 좀 배출가스가 많은 차종들도 좀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아무래도 완성차들은 전기차 판매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는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늘리려고 트라이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형 SUV 이런 좀 연비가 안 좋은 차종들 그리고 고부가치 차종들 이런 것들을 늘려가지고 수익성을 좀 방어를 하는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 정도 되면 사실 관세 좀 붙어도 뭐 이익은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1,400원대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지난번 이제 트럼프 임기 때 당시를 봐야 되는데 요게 결국에는 무역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미 FTA를 재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협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 수출 대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미국 수출 대수가 거의 한 30% 정도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 대수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전년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저차폭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품목을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당시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좀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자동차 수출 계속 늘렸다가 이거가 이제 뭐 적자 내는 핵심 품목이니까 이거를 견제를 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굉장히 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미리 네. 좀 많이 보내놓고 내년도부터는 좀 대미 수출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대차가 주로 경쟁을 누구랑 하냐면 미국의 뭐 포드나 뭐 아니면 미국의 또뭐 GM 뭐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하기보다는 주로 일본 차랑 경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도 어쨌든 관세 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랑 같은 조건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이번에 혼다 살까, 현다이 살까 고민하다가 뭐 현대를 사거나 뭐 일본 차를 사거나 하겠지. 설령 저 약간 관세가 10% 붙는다고 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 뭐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 차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근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관세 10%를 내고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진이 까인다는 거죠. 마진이 그러니까 이거는 까인다. 경쟁 환경에서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마진율 하락에 대한 가격을 우려라고. 올리지 못해요.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죠. 아.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관세 올린 거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네. 미국 소비자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 신차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뭐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그런 것도 됩니다. 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거 한번 하면서 아, 그렇죠. 네, 가격 쓱 올리고 뭐 이렇게 옵션 하나 슬쩍 넣고 가격 쓱 그쵸. 올리고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아, 맨날 그래, 그걸로 맨날. 재미를 좀 많이 봤죠. 맨날 자동차 할 때마다 뭐 달라진 게 없어. 헤드라이트 조금 바꿔놓고 아. 페이스리프트 했다 뭐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하여튼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가격 그러면 올리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좀 타격을 받을 건지 그런 것들도 계산해 놓으셨죠?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왠지.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관세를 이제 10%가 부과가 예. 됐었을 때, 전체 미국 판매의 3분의 2가 노출이 되고, 그 10%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네. 되는데, 아. 거기에 따라 저희가 아까 현대차 기준으로 관세가 3조 원, 기아가 한 2.5조 원이니까, 거기에서 소비자 전가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맥시멈 이제는 3조 2.5조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유니버셜 관세이기 때문에 부품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품 일부를 수입을 합니다. 100%다 네. 미국에서 조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수출이. 부품으로요. 네. 근데 요거는 자동차 부품만 딱 따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뭐 아니면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쓰이는 품목들은 좀 제외하고인데 요 9조 원 정도에 대해서도 관세 10%를 감안하면 약 9천억 정도 익스포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수익성에서 뭐 둘 다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룸이 있는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기아는 거의 14%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그 현대는 뭐 R&D 비용 또 있다고 치니까 한 9%에서 10% 사이. 그 정도를 약간 어떤 뉴 노멀처럼 야 현대와 기아는 이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내는 기업이야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시대가 되면 그게 많이 깎일까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1, 2%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1, 있습니다. 2%포인트요? 네, 1, 2%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뭐 7, 8% 정도, 네.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 초반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관세 부과가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 사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 1월 1일 되자마자 바로 관세 부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손익에 대한 영향 자체는 뭐 도입되는 시기를 또 봐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국에서도 그거 되게 많이 봤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6월에 그 동남아 4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막을 거야라고 했더니 그 전에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당장 관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후년부터 발생할 가능성을 되게 사람들도 높게 본다면 내년 수출이 막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1기 당시를 생각하면은 올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때가 수출이 굉장히 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부터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첫 해 13% 정도 대미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일단 첫 해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을 좀 점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네. 신규로 가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공장을 가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현지 생산 능력이 늘리고 수출 물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신공장 효과 때문에라도 자연스럽게 수출 물량을 조금 감소를 해야 됩니다. 1월 하여튼 저
트럼프 취임 전까지 물량 밀어내기를 좀 저희도 해야 되겠네, 그죠? 아마도 그럴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조금도 뭐 내년부터 안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올해 연말 정도에 뭐 전기차도 뭐 구입하실 분들은 굉장히 이때 좀 많이 수요가 쏠릴 것 같고 네. 뭐 수출 물량도 많이 좀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좋게 나올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다음 그게 이제 그 빅이라고 다음이 생각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또 힘들겠네. 그렇죠. 이제 뭐 주가 입장에선 솔직히 4분기 때 뭐 밀어내기 한다라는 게 사실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크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그 말고 현대차가 좋은 주가가 기대될 만한 요소가 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경쟁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고 했지만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쪽에서 지금 굉장히 라인업 강화하면서 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게 전기차 100%를 간다 그랬는데 하이브리드도 지금 병행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설사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을 줄이고 현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보면은 아무래도 내년도 연초 정도가 됐었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어떤 무역 정책들이 좀 구체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가 아무래도 좀 리스크의 피크가 좀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좀 현대기아차가 오히려 좀 대응을 잘 하면서 네.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좀 주가 흐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돼서 이제 악재라면 뭐 그런 관세 같은 게 있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고 전쟁 우크라이나 빨리 끝내면 네. 러시아로 또 수출 재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닌가? 러시아 쪽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완전 철수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지 공장 완전 철수를 했고 지금 대부분의 서방 메이커들이 러시아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건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수출이 줄어든 지역이 동유럽 쪽 수출이 많이 줄었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쪽 그쪽이에요? 동네들이 다 지금 수요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수출 보내는 물량들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쪽 점. 물량이.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보다는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 쪽, 뭐 인접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젠 아중동인데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중동 시장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메인 시장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이제 하마스 그 네. 전쟁 때문에 그쪽 수출 물량이 굉장히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쪽이 또 만약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물량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진 시장보다는 이머징 쪽, 뭐 아중동이나 동유럽 쪽 수출 물량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인도 쪽도 인도, 내년도에 네. 신공장 가동되니까 뭐 이런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 이런 쪽에서 물량 효과를 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는 내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수익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안 이제 이제 손실을 만회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가동률이 빨리 올라오냐에 달려 있는데 네. 과거 기아가 인도 시장에 진출했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그래요. 거의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굉장히 고마진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는 정말 이제 좀 수요가 워낙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램프업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미국 공장보다 인도가 또 생산 비용이나 또 캐펙스라든지 이런 게 또 싸기 때문에 수익성은 빠르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재일 연구원 위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가 들거든요. 현기차. 예. 그러니까 뭐 힘든 시간이 좀 내년 상반기쯤에 좀 있다가 하반기쯤은 인도도 되고 만약에 전쟁이 뭐 이거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쟁의 여파가 좀 줄어들게 되고 하면은 뭐 저기 말씀하셨던 아중동 뭐 이쪽이랑 다 개선되면서 거기다 이제 현지 물량 늘리고 이런 걸로 미국에서 대응하고
그리고 지금 또 왜 말씀? 저희가 말을 좀 끝까지 잘해.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FSD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장관이 되면서 네. 내년도부터는 FSD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모든 완성차들이 지금 부분 자율주행 기술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플랜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할 거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자율주행 쪽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강화가 될 건데 현대기아차 쪽에서 기대하는 모멘텀은 일단 내년도에 지금 GM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MOU를 체결을 네. 한 게 있는데 지금 뭐 GM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에 이제 인수를 완료를 했었는데 이게 시한이 거의 5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IPO도 이제 생각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현대기아차가 전동화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 미래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돈에 대해서 회수를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서 IPO를 한다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 투자한 거를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그게 주주 가치로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IPO가 성조로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가치 개선에 분명히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들이 수익으로 꽂힌다, 주주한테 돌아간다라는 게 보여주면은 네. 또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투자하기엔 괜찮은 가격과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 거의 뭐 바닥권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의 뭐 현대차 3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뭐 20만 원 초반대, 네, 20만 원대까지 네. 빠졌고, 뭐 기아도 뭐 지금 9만 원대 주가에 빠졌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주주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리스크의 피크는 내년도 초가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회복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당장 뭐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현대기아차가 또 내년도에 주주환원 정책 업데이트가 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어제도 이제 현대모비스가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기아도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 수순으로 또 현대차가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충분히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질투하고 그래요. 약간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자동차 이야기 조금 짧게 들어봤는데, 저는 뭐 감이 왔습니다. 네. 자동차 투자는 이제 감이 왔어요. 네. 이재일 연구원이 고맙고요. 네. 나중에 저 좋은 투자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